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27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용이라면 무조건 사는 것 보류. 조금 강한 멘트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근거들이 있어요. 근거들이. 어떤 분이 지금 조금 핫한 부분은 서울의 거래량이죠. 서울 브리핑 영상을 찍어서 아침에 먼저 예약을 걸어놨다가 예약은 취소하고 이 영상 끝나고 나서 좀 이따가 오늘 중으로 혹은 내일 중으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배현님 반갑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4,000건에 육박해 나가는 것, 뭐 취소되는 것, 뭐 이것저것 하면 뭐 4,000건이 조금 넘게 짓게 되는 것도 있고, 제 방식으로 짓게 하면 3,900건. 자, 그러면 거래량 늘어나요. 대박이에요. 이 거래량이라는 것이 2년 7개월 만에, 2년 7개월, 1년, 2년 7개월, 2년 7개월 만에 최고 거래량을 나타냈다. 이런 뉴스가 나오죠. 이맘때겠네요. 이맘때. 21년 7월. 대구는 거래량이 폭삭 주저앉아서 꺾여 내려가기 시작하던 그 무렵 그 정도 수준까지 거래량이 올라왔다. 대단해요. 하나만 보고 둘은 왜 못 보냐. 4월의 거래량 지금 56% 정도 거래가 신고되었거든요. 이 정도 거래 신고로 가면은 4월의 거래량은 한 3,300건. 분위기가 이게 아니네 하는 생각 들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조금 나을 수도 있지만 지금 아무튼 56% 정도 거래가 신고된 것이 1,716건이기 때문에 3,300건 내지 3,400건 정도 거래 신고될 거예요. 하나는 보고 둘은 안 보죠. 언론에서는 이렇게 늘 대단해요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 며칠 사이 계속 시끄럽습니다. 네, 뭐 성장률이 갑자기 좀 둔화되고 물가는 계속 높고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우리는 이미 이 국면이죠. 우리는 이 국면에서의 집값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더라. 물가가 오르니까 집값이 올라야지. 하지만 과거의 스태그플레이션 그런 상황들에 직면했을 때 집값이 마냥 오르지만은 않더라. 그리고 제 영상 댓글에 나는 이미 작업 다 해놨다. 집값 많이 떨어졌을 때 집도 사고 상가도 사고 얼마 전에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 전에 안 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 전에 안 가지고 놈들 다 투자해가지고 다 몰려들 때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사셨나 봐요. 아무튼 나는 세팅 다 해놨다. 그러니까 오를 수 있는 요인들만 찾습니다. 인건비가 오르고 자재비가 오르고 계속 그것만 찾겠죠. 철근값이 왜 이래? 그럼 저는 떨어지는 뉴스를 또 찾아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요. 건설시장 침체로 인해서 철근 재고가 쌓이고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 재건축 시장이나 이런 것들 한때 10억까지 갔던 가격 왜? 건축 분담금이 빵이에요. 분담금이 빵. 옆에 아파트 10억이에요. 10억짜리 이 노후화된 거 한 30년 된 거, 30년 저층, 예, 요거 사놓으면 요거 쌤쌤이가 됩니다. 쌤쌤이가 돼요. 근데 지금 건축비를 빵이었던 이 분담금 빵이었던 분담금이 5억을 달라 그래요. 분담금을.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 지을 수 있겠습니까? 10억까지 올랐던 집값이 네, 5억으로 떨어지면은 가능해지겠죠. 그전에는 힘들겠죠. 하다못해 옆에 있는 신축은 10억이니까 우리 더 신축이니까 뭐 11억은 돼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집값은 6억까지 유지될 것이고 시장 참여자들은 굉장히 냉정하고 똑똑하더라. 과거처럼 뭐 놈들이 몰려간다고 해서 같이 몰려다니지 않더라. 특례 아직까지 이 내용 발표되진 않았어요. 특례 아무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파워가 없다. 이거 3억 정도 대출 받아가지고 5년 동안 금리 혜택을 받으면은 받을 수 있는 혜택 금액이 얼마인가요? 300만 원, 300만 원. 지난번에 제가 이거 다 계산했었잖아요. 300만 원. 300만 원 혜택 받으려고 애를 낳는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금 300만 원 이거 해소해가는 속도는 나중에 얼마나 빠른지 좀 이따 한번 계산해 드릴게요. 신생아 특례 대출 실수요자. 지방 아파트 산 2030은 왜? 돌풍의 신생아 대출 집값도 밀어 올렸다. 이런 뉴스들이 일주일 전에도 나왔고 6일 전에도 나왔습니다. 신생아 대출 안 받는다고요. 그거 받아서 집 안 산다고요. 라는 것을 여기 다 표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5년 동안 신생아 특례로 인해서 300만 원 혜택을 받아요. 요 박종훈의 지시간방, KBS 기자 출신 요 지시간방. 박종훈은 지시간방이라 쓰고
여기 시청자들은 분노 한 방이라고 읽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국민연금 지금 0세에서 10세, 10세 이하 미래 세대는 자신 소득의 88%를 세금과 사회보장 비용으로 내야 된다. 이 빨갱이 국가 아닙니까? 빨갱이 국가. 국민연금으로 돈을 이렇게 뜯어갑니까? 건강보험료로 이렇게 뜯어갑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기다 세금, 뭐 세율이 그렇게 높은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세율은 높게 잡지 않습니다. 아무튼 국민연금 40% 떼가고 세금, 소득, 연평 5천만 원, 연봉 5천만 원. 그리고 세율이 얼마인가요? 10%인가요?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대략 한 10% 친다 치고 의료보험료는 건강보험료는 올라갈 것이고 40, 50, 60, 70% 3,500만 원을 세금과 사회복지 비용으로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남는 돈 1,500만 원. 요거 집 사는 데 써야 되나요? 아니면 먹고 사는 데 써야 되나요? 집 사는 데 DSR 40%로 연간 2천만 원, 2천만 원 풀로 상환한다는 조건하에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디제라는 말입니다. 먹고 살 돈이 없습니다. 먹고 살 돈이 없어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300만 원 혜택 주고 이렇게 빨리 회수해 갑니다. 연봉 5천만 원, 월 400만 원씩 실수령이라고 해볼까요? 사회복지금 비용으로 한 70% 뺏어간다? 280만 원 뺏어갑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5년 동안 혜택 줬던 거를 미래 세대가 지금 10세 이하의 세대가 30세가 되고 이렇게 됐을 때 한 달 일하면은 그거 회수해 갑니다. 이렇게 잔인한 시스템입니다. 자, 미국 금리 인하 대신 인상으로 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한 번 인하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연쇄적인 금리 인상을 배제할 수도 없다. 우리는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2040년부터 제가 요거 때문에 투자라면 제목에서 투자라면 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2040년부터 집값 장기 하락 위험한 곳은 이렇게 해놓고 또 뭐 서울은 그래도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뉴스를 보고 서울의 내용을 자료는 한 달 전에 한번 보여드렸고 서울 지역 브리핑은 2달 만에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예약을 걸어뒀는데요. 한미글로벌 한미연에서 2050년 13%가 빈집이 되고 2040년부터 일본식으로 장기 하락 국면에 진입한다 이런 이 리포트가 나왔죠. 지방은 이것보다 훨씬 더 빨리 나타날 것이다. 하다못해 서울 이런 데 기준보다 5년만 빠르다고 해도 203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을 한다고 해도 집을 보유하는 평균 기간이 10년입니다. 집을 사서 파는 데까지 평균 기간이 10년이었어요. 물론 2년씩 돌아가면서 짧게 치고 빠지는 요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도 젊을 때나 가능하지. 지금 뭐 부동산의 주 계층 40대, 50대, 60대 2040년이 되었습니다. 그럼 나이가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15년이 지났습니다. 50대 중반에서 막 70대까지 이렇게 포진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2년 살고 팔고 신축 가고 다시 2년 살고 팔고 가고 이거 할 것 같나요? 이야, 힘듭니다. 힘들어요. 내 한 몸 거동도 힘듭니다. 거동도 힘들어요. 집값을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파는 기간이 10년이라고 했을 때 내가 팔 때 되면 지금 사가지고 팔 때 되면 장기 하락 국면에 접어든다는데 그때 물건 받아줄 사람 있겠습니까? 나는 똑똑해 괜찮아. 나는 남들보다 한 발 빨리 움직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천지빛깔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너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투자를 합니다. 그랬다가 2020년, 21년 그 꼭지를 만났죠. 너의 머리 꼭지 위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부동산 대상투의 꼭지 위에 올라가 있더라. 아무튼 이거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앞에 닥쳐온 현실이다. 그렇지만 기회는 있다. 그렇지만 살 사람은 살아. 저는 이 이야기를 L자형 패턴 이야기와 순환 모형 이야기를 밥 먹듯이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 근래에 계속 한 6개월 전부터 한 반년 전부터 L자형 패턴 맞다. 그 가운데 폭락 없다. 폭락 아니다. 이 L자형 하락이라는 것은 이 폭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등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국지적으로 하락하는 요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국지적으로 이 소나기가 쏟아졌던 데가 2022 말에 처분 조건 때문에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지금 소나기 또 내릴 수 있다. 또 비가 보슬보슬 내릴 수 있다. 그 하락의 비가 보슬보슬 내릴 수 있다. 부자 많다고 10억 이상 금융자산가들 많고, 그 다음에 50대 최상위 커트라인, 수능 1%, 내신 1% 등급 4%, 4% 기준에 맞추려면 현금 한 6억 정도 들고 있으면은 탑 오브 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탑 오브 탑이에요. 50대도 그러하고 40대도 그러합니다. 60대도 그러합니다. 50대 이렇게 현금 보따리 한 6억씩 들고 있는 사람, 자녀 세대 한두 명 결혼하면 한 6억 들고 있었던 거 반토막 납니다. 반토막 납니다. 한번 병치레 한번 하고 나면 또 반토막 납니다. 이걸로 전부 다 최상위층, 최상위로 현금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그 사람조차도 노후가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막막해 보이니까 어디에서 삥을 뜯습니까? 어디에서 삥을 뜯어요? 여기 지금 10세 이하 미래 세대들한테 삥을 뜯으려고 단디 벼르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집합니까? 너무 집합니까? 내 자식이고 내 산자고 다 그렇습니다. 이거 하지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필요 없다. 당장 내 삶이 궁하다. 부자라고 해서 다 놈들이 네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남이 돈이 없는 것들이 아니더라. 이거 노후를 진짜 평균 80세, 85세 그 이상까지 살아갈 거 생각하면은 2억 3억 들고 있는 것도 결코 많은 것이 아니더라. 주간실거래 지수상으로는 오락가락하는 상황이고요. 요거 한번 보여드렸었죠. SDJ님 안 지우셔도 됩니다. 안 지우셔도 이 영상 댓글 나중에 편집해서 라이브 시청하시는 분이나 보시지. 이 라이브 올라가고 나면 영상은 비공개로 돌려놓고 뒷부분 앞부분 기다렸던 시간 이런 것들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 주택담보대출 받았던 사람 이거 대구의 사례잖아요. 대구에서 올라온 글을 제가 캡처해서 올렸죠. 네. 5년 전에 지금 2024년이니까 2019년 이 코로나 전이죠. 코로나 전 상황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사업자 대출 뭘 담보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집값이 2019년 대비 지금 집값을 생각한다면 한 20% 빠졌나요? 뭐 집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으면 30%까지 빠졌지 싶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4천만 원 이달 말까지 상환해야 된다고. 미리 예고편이 없습니다. 예고편이 없어요. 그게 무섭습니다. 이달 말까지 상환 당장 목돈이 없습니다. 지금 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너한테 돈 빌려주고 이런 거 불신이 아주 팽배합니다. 돈 빌려 수천만 원 되는 돈 빌려줄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장 이 사람한테 예고편 없이 닥쳐왔느냐? 아닙니다. 예고편은 있었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도 2023년도에도 글이 있었어요. 2023년도에도 사업자 대출 상한 요청 대응 방법.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 대출로 자가를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습니다. KB 시세가 떨어지는 바람에 3.4억 중에서 8,400만 원을 상환하라고 합니다. 몇 퍼센트인가요? 3, 4, 5분의 84. 대충 한 25% 상환하라고 하네요. 집값 이 정도 빠졌죠. 평균적으로. 25%, 30% 빠졌다고 치면은 8,400만 원.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자영업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8,400만 원까지 상환하라고 환장을 노르십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대비를 해놔야 된다. 집을 사고 안 사고는 정말 나중에 문제고, 일단 어떤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각도로 살펴봐야 된다. 이거 예고편 없이 갑자기 닥쳐온 거 아닙니다. 준비 안 된 사람한테는 예고편 없이 닥쳐온 게 맞아요. 준비된 사람들에게 예고편 없이 닥쳐온 것이 아니다. 제 이전 영상들을 또 살펴보시면은 나와요. 은행에서 상환하라고 한다고. 담보물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상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례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버팅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중금리 고금리로 갈아타면 됩니다. 자영업자들 담보대출 받을 때 한 6% 정도 받을 거예요.
그러면 한 10% 이상의 금리를 감당하고 버텨내면 돼요. 은행에서 그 정도 배려는 해줍니다. 아주 친절하게. 물에 담가놨다가 살짝 건져내가지고 10% 할래? 다시 잠수할래? 10% 할래? 수면 속에 넣어놓고, 예, 사람을 담가놨다가 건져냈다가, 여기 올라오면 10% 한 번씩 이렇게 유혹을 해줍니다. 그렇게 버텨나갑니다. 근데 뭐 저축은행이나 이런 것들, 지금 급한 불 꺼야 되는 곳들은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뭐 저축은행은 보니까 작년에 1,000억 적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야, 돈 빌려서 그 받은 돈 가지고 더 높은 금리 대출로 내서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사는 이 꿀빠는 은행들도 맞죠. 무리한 곳에 대출해줬다가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그럼 또 어떤 예고편들이 기다리고 있느냐? 자, 이거 제가 예전부터 계속 조사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특례 보금자리 우대형 1월달에 종료되었다. 시장에 돈이 많이 투입되지 않는다. 스트레스 DSR 2월달에 도입되었고 또 6월달 그리고 내년까지 점점 강도가 더해간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좋은 요인들이 아니죠. 전세자금 DSR 이자에 대해서 연내에 전세자금 DSR도 시행한다. 네. 이것도 무시무시한 거. 이거 시작되면 뭐 갭 투자나 이런 것들은 거의 물 건너가는 시절이 오죠. 자, 이제 나옵니다. 4월달 시작 예고되었던 거. 요거 4월달 지금 한참 지나 5월달에 다 돼가네요. DSR 예외 일부 축소. DSR 40%라는 규정은 있지만 그 규정을 비껴나가는 예외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한 페이지에 쭉 쓸 만큼 예외는 많습니다. 특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아무 곳에서도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뉴스에 잘 안 나와요. DSR 예외 축소라는 뉴스도 이 뉴스가 한 1월달 정도에 나왔지 싶어요. 1월달 정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아무 이야기 없어요. 4월부터 시작한다고 그때 예고는 했었거든요. 예고했었습니다. 이게 혹여라도 시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혹여라도 시행이 되었다면 만기 연장 대안 시에 DSR 40% 적용. 이 사업자 대출 받은 사람들보다 더 잔인합니다. 더 잔인해요. 대구에서 집 사라고 이야기하는 모 유튜버 뭐 누군지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뭐 집 사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 테니까요. 3억 하던 집값이 6억으로 치솟았어요. 사라고 난리였어요.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난리였어요. 그 집값이 지금 4억 하고 있어요. 내 자본은 2억이었어요. 내 자본은 이미 녹아내리고 없어요. 은행 대출만 오롯이 남아있어요. 자, 이런 상황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면 이 담보물의 가치가 4억으로 하락했는데 담보물의 가치가 4억인데 은행이 4억 이 가치를 그대로 유지시켜 줄까요? 이거 5년 지나면 다시 갱신해야 되는 시기가 오면은 일부 상환하시오. 집값이 한 30% 빠졌으니까 30% 1.2억을 상환하시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야, 내 돈 2억, 내 자본 2억이 다 녹아내려가지고 속 쓰려 죽겠는데 1.2억을 상환하시오. 상환을 못하겠다고요? 그래도 일정 부분은 상환하고 나머지는 고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환장합니다. 환장해요. 환장합니다. 자, 이런 사례가 이제 지금부터 계속 도래할 수 있다라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금리표 가지고 왔죠. 금리표.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봤을 때, 자, 2019년도에, 야, 주담대 그거 받아보니까 금리 2.5%밖에 안 해. 금리. 주담대, 이거 뭐 사업자 대출 뭐 하건 대출 금리가 2.5%밖에 안 해. 꿀빠네, 꿀빠라. 그게 5%, 거의 5%까지 올라왔었죠. 이때 2.5%로 대출 저금리로 받았던 사람들이 갱신할 때 금리는 따블은 기본이요. 일부 상한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터지기 시작하면 너무 무섭죠. 정부에서는 아까 김현정님이 뭐 정부는 무조건 집값을 띄우려고 하고 그게 안 띄워지면은 너무 많은 곳에서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거 내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음 누군가에게 떠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2%로 때
그리고 3% 아래쪽으로 대출받았던 이 수많은 사람들, 금리 인하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던 금리 인하가 오던가요? 채권금리? 엄청난 위기일 때 미국 채권금리, 10년물 채권금리가 5%를 넘어갔을 때 우리도 4%, 4.4%까지 왔었어요. 지금 미국 10년물 채권금리가 4.7%예요. 우리는 3.2%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던 것이 지금 3.7%까지 왔거든요. 이 격차가 1%입니다. 호주는 4.5%, 영국은 4.3%, 용가리 통뼈 우리나라는 3.7%. 아무튼 이마저도 이 채권 10년물 채권금리마저도 오르고 있다. 금리는 오르는 수순으로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 한때 미국 0.6%. 하여튼 환율 총선 끝나자마자 환율 튀어 올랐죠. 1350원에서 지탱하던 환율이 튀어 올랐어요. 채권 시장 총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엄청나게 힘겨루기를 하다가 살짝 지울까요? 미국이 오르니까 따라 오르는 거겠죠. 아무튼 어쨌든 총선이 있었다면, 더 뒤에 있었다면 이거 어떻게든지 눌렀을 거예요. 근데 얘도 튀어 올랐어요.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 언론에서 뉴스에서 한번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뉴스에서 한번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희 이렇게 흔적을 계속 남겨놓고 계속 복습하죠. DSR 예외 일부 축소 4월 시작. 만기 연장 대환 시 DSR 40% 적용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높아진 금리 때문에 DSR 40% 적용하면은 소득은 고정되어 있고 벌이는 고정되어 있고 금방입니다. 높아진 금리 때문에 무조건 일부 상환해야 되는 수순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네, 지금 현재 시점 총선이 이제 끝났습니다. 내리막을 간다. 가격은 더 빠진다. 지금 더 빠지고 있어요. 지금 미세하게나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이 멈추고, 가격 하락은 언제 멈추냐? 가격은 누가 결정하느냐? 가장 싸게 던지는 사람 때문에 시장 가격이 결정돼 버리죠. 오를 때도 마찬가지였죠. 누군가가 급하게 비싼 값을 주고 사게 되면은 값이 오르게 되죠. 값이 올랐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것처럼 착시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은 국제적으로 가격이 아까 이런 자영업가 위기라든지 일부 상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와 맞닥뜨리면서 시장에 물건을 내던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 그것이 시장 가격이 되고, 그것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그렇게 더 이상 가격 이제 내던질 필요도 없다. 급하게 내던질 필요도 없다. 그냥 이게 시장 가격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균형 있는 가격을 형성하는 시절, 그 시점에 매수해도 된다. 그 매수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야지, 매수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거래량이 늘어나야지 그제서야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떨어질까 불안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한다. 서울의 거래량 1분 늘어나는 것, 다시 거래량 줄어들잖아요. 4월달 되면. 아무튼 요 회복 진입기에서 거래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멈춰 있는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니까 조급증 내지 마시라. 그리고 10년 이상을 보고 투자를 한다? 하지 마시라. 그건 하지 마시라.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하지 마시라. 그러면 또 일부 학군지에, 신축에, 대단해요라고 불리는 동네, 거기는 괜찮지 않을까요? 여유 있으면 하셔라. 아무도 말리는 사람 없다. 자, 요거 쿠팡 알리, 요거 특정 물품 홍보 아니에요. 물품 홍보 아니에요. 그냥 요 홈페이지, 쿠팡이나 알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겁니다. 홈페이지로 가셔서 필요한 거 있으면 사시고. 예. 네, 댓글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방송을 빨리 마쳐야 되는데. 네, 김현정님, 세금 25%. 세율 구간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세율 구간 25%면 연봉 한 8천만 원 정도 이상인가요?
정부가 부동산을 올리려는 행동은 이해 불가하다, 정말. 음. 그냥 정부도 정말 이 대기업, 대자본의 꼭두각시 아닙니까? 그 왕자의 게임 그런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제일 강력한 강철은행 이런 거. 2040년 하락은 가구수 감소와 그때가 본격적으로 58년 개띠 본격적으로 사망하는 시기. 75년생까지 엄청나게 태어났던 세대들이 사라져가는 70년대생이요. 아유 끔찍합니다. 예. 맞죠. 외국인 들어오려고 폼 잡고 있는데 근데 외국인들도 들어와가고 우리나라 좀 살기 좋은 나라야 될 텐데 200여 년 전 불붙었던 19세기 누군가의 희생으로 움직이는 자본주의 대항 시스템으로 탄생한 공산주의란 것이 네. 그래서 뭐 시스템상으로는 뭐 이상적이고 그렇죠. 그거 재밌 아무튼 제가 그 영상을 안 가잖아요. 자본주의 이야기 돈의 아이고 제목도 생각 안 난다. 돈의 속성, 네, 돈의 속성 EBS 하고 있는 그 이전 시리즈를 보면은 뭐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그 태생 자체는 굉장히 선한 의도로 태어났다. 누군가의 희생을 뒷받침하고 올라간다. 윤성환님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아파트 매입한다는 뉴스들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나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도 나오고 부동산은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서 나쁠 거 한 개도 없더라. 준비는 다 해놓대. 최종적으로 도장 찍을 때까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막 돈이 풀리고 있고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파월의 금리 정책은 실패지만 야, 립 서비스는 성공 아닙니까? 립 서비스는 성공 아닙니까? 연봉 1.2억 25%. 그래 한 7, 8천 되면 16%. 이 정도 소득 수준이면 굉장한데요, 김현정님. 네. 대구에선 잘 없죠. 네. 배우님, 배우님, 역세권 살아남는다는 그런 멍멍이 소리는 안 믿으셔도 된다. 안 믿으셔도 된다. 대구의 지하철역이 100개 정도 됩니다. 어디에 쓸까요? 이거 오늘 브리핑 나중에 해야 되겠습니다. 일일 브리핑은 나중에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대구의 지하철역이 한 100개 정도 됩니다. 가장 사람이 많이 사는 역이 지산 법물 있는 법물역일 거예요. 법물역 주변에 2만 명이 넘게 살아요. 2만 명이 삽니다. 지하철 역 주변에 개발해가지고 살면은 대구 인구 2050년 되면 180만 명이죠. 야, 지하철 역 주변에 다 살 수 있다. 다 살 수 있다. 저런 얘기 누구나 다 합니다. 역세권, 비싼데, 뭐 한데 사라는 이야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지하철 2호선 역세권, 3호선, 1호선, 대구 인구 다 들어가서 살아도 문제 없습니다. 거기. 대구 역 상관없습니다. 아마 지하철 역 근처에 집 사는 사람이 집 팔려고 하는 이야기 아닐까 싶습니다. 대구 지하철 역과 관련된 이런 통계, 주거, 그 다음에 상업,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유동 인구라든지 거주 인구라든지 이런 거 나와 있는 그 리포트가 있거든요. 그 재밌습니다. 예, 그 몇 날 며칠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뭐 가장 적게 사는 데는 저 3호선인가요? 3호선 아니구나. 2호선, 북구 확정역, 경대병을 인근, 그 인근에는 뭐 주변에 논밭 많고 이래갖고 그 주변에도 그래도 한 2, 3천 명 살던가? 그런데 뭐 개발하고 하면 역세권에 다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음. 근데 뭐 소득 많은 건 자랑할 만합니다. 예. 자랑할 만합니다. 오늘 1일 브리핑 내용은 제가 여기서 영상을 줄여야 돼서
앞부분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거 간추리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 제가 길어졌네요. 한 30분 이상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1일 브리핑 내용은 나중에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여기 어떤 분이 라이브로 해달라 뭐 질문할 거 있는 것 같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라이브를 안 켜려고 하다가 켜봤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아, 배원님이셨던가요? 메일. 제가 지난번에 협박 메일도 받았어요. 집값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막 이러면은 협박 메일도 받아요. 그래서 완전히 오픈은 시켜놓지 않았습니다. 또 딴 데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제 그 영상 더보기란이라든지 한번 찾아보세요. 배우님 답답하시면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순환 모형. 네, 순환 모형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김현정님. 여기 좀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되는 시점에 거래량이 늘어나 버린다든지 좀 혼선은 있었지만 지금 오국면 어느 자리에 있다. 오국면 어느 자리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요런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가. 요런 근거를 기반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판단도 늘 틀릴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게 한때는 이 동시 시청자 수가 한때는 100명이 막 넘어갈 때도 있었어요. 60명 해서 지금 70분 가까이 되는데 별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근데 어느 유튜버, 재활 관련 유튜버 구독자가 30만인데요. 그 사람이 라이브를 켰는데 시청자가 50명인 거예요. 시청자가 50명인 거예요. 와, 내 채널, 이 채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네, 시청 감사합니다. 1일 브리핑 내용은 나중에 오후에 올려드릴게요. 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시청 감사합니다. 네, 김현정님 감사합니다.